네, 집하고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 네, 지금 한참 저희가 지난주까지 집값이 요동친다, 강남 정도가 다시 밑바닥 짚고 올라오는 게 아니냐는 방송을 했었는데, 오늘은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 수석위원님 모시고 재건축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재건축이 기존에는 비재건축 아파트가 소위 새 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가 쭉 인기가 있다가 근래 들어서 이 재건축 아파트가 인기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가격 좀 변동률 차이를 보면요. 네네네. 뒤쪽에 이제 그래프가 띄어져 있는데 네네. 특히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위주로 재건축 아파트들이 인기가 좀 많았거든요. 가격 상승률을 좀 비교를 해보면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를 좀 네. 가공한 랩스 데이터인데, 보시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의 재건축 대상 그리고 재건축이 아닌 아파트 따로따로 해서 구분을 지어 놓은 겁니다. 예. 보시면 빨간색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고 네네네. 파란색이 재건축이 아닌 아파트인데요. 빨간색, 사실, 네. 파란색이 그러니까 계속 항상 높았네요. 2013년 초반을 제외하고는 네네. 대체로 이제 비재건축 아파트 상승률이 네네. 월등히 좀 높은 때도 있었죠. 특히 네네. 집값 급등기 때는 기억해 보면은 신축 아파트 굉장히 인기였잖아요. 맞습니다. 예. 좀 최근 저희가 한 2, 3년 전까지 완전히 막 정점이었죠. 네, 그래서 오히려 재건축이 좀 규제가 되면서 인기가 없었는데, 최근 네. 작년 말 정도부터 보시면 좀 눈에 띄게 재건축 아파트가 역전을 한 모습을 네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좀 가격이 2013년도도 네. 쌌을 때 오히려 더 재건축이 인기가 있네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뒤쪽에서 네. 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네네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게 가격 변동률만 보면은 진짠가 좀 의심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보시는 데이터는 이제 강남구랑 서초구 매물 신고가를 네네. 정리를 한 거예요. 네네. 5월 한 달 동안 이제 직전 거래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실제 네네. 이제 내용들입니다. 네네. 보시면은 지금 건축 연한이 나타나 있는데 네. 보통 뭐 47년까지 지금 위원님 네. 짚으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보시면은 뭐 제일 많이 오른 지역이 오른 아파트 단지가 신반포 4차 보이시잖아요. 네네네. 23% 정도 상승률. 많이 기존에 28억 5천에 거래가 됐었는데 네. 지금 이제 3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5월 네네. 9일 날. 이런 네네. 식으로 굉장히 좀 연한이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 네네. 위주로 신고가가 좀 많이 나온 걸로 이제 그 통계가 나와 있고요. 네네. 구축 대비해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또 예입니다. 예. 40년이 넘었대요, 아파트가. 그렇죠. 아. 재건축이 이런 오래된 걸 보면 좀 사실은 재건축을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너무 이게 신고가 이렇게 23% 오르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네. 이렇게 너무 집값이 이렇게 치솟는 거 아니나 우려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서울 전체가 네네. 5월 한 달 동안 1000건 넘게 신고가가 지금 나타났고요. 네네. 그 중에서도 강남 서초에 이제 210건 정도가 나타나서 음. 서울 전역에서도 강남 서초 송파 좀 입지가 그래도 우수한 지역 위주로 더 많이 신고가가 나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근데 지금 앞에서 좀 보셨다시피 네네. 한동안은 재건축이 굉장히 이제 네. 인기가 없었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 뭐 재건축이라는 게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보통은 신축을 더 선호하기 마련이죠. 네네, 근데 그렇죠. 이렇게 재건축이 더 찬밥이었던 이유는 규제를 해서 그랬던 건데요. 네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는 부분, 그리고 네네. 재건축 부담금,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네네. 부분들이 재건축을 진행을 빠르게 못하는 이제 이유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제도 중에서 재건축 3종 세트라고 네네. 뭐 안전진단, 그리고 네네. 여기 나와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까지 네네. 요 세 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건축 진도가 빨리 나갈 수도 있고 네네. 굉장히 정체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최근 작년부터 이게 좀 굉장히 완화가 돼서 진도를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다 보니까 네네. 그게 가격에까지 영향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전 진단 규제도 완화하고 네. 재건축 부담감도 이제 부가율을 좀 개선을 하고 맞습니다. 초과 이익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재건축을 해도 집주인도 좀 사실은 차익이 있고 이래야 이거 하는데 참여하는데 의미가 그쵸. 있지. 네.
아니면 굳이 왜 해야 되냐 이랬다가 네. 좀 편해졌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일단 안전진단이라는 건 마치 네. 뭐 운전면허증처럼 네. 재건축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자격 요건을 갖는 네네네.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전에는 구조 안정성이라는 걸 50% 비중을 뒀어요. 네네. 저거는 주거환경 설비노도 뭐 비용 편익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물리적인 요건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너져 갈 정도로 노후화가 됐는지를 어. 평가하는 항목이라서 네네. 사실 아파트가 30년, 40년 됐다고 그렇게까지 노화되기는 또 쉽지 그렇죠. 건물은 100년 부실공사잖아요. 되게라고 지으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높이면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좀 어렵게 되고요. 네네. 저거를 상대적으로 낮추면 이제 구조 안정성 비중보다는 뭐 주차라던가 뭐 네네. 수도가 잘 나오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가중을 두다 보니까 통과가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선이 되고 나서 안전진단 문턱을 넘는 단지가 계속해서 지금 네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잘 나가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규제를 완화시켜줘서 예, 정책적인 요인 때문에 정책 좀, 요인 때문에 네, 그렇다. 속도가 빨리 날 걸로 예상이 네. 돼서 그렇다. 어쨌든 뭐 정책을 잘 뭐 이것 때문에 집값 오른다는 좀 그게 있겠지만 어쨌든 잘 해줘서 규제 네. 완화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절차는 어떻게 돼요?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가 네네. 이제 우리 여기 안전진단 방금 본 안전진단이 있고요. 네네. 조합설립 인가부터 쭉 있는데 네네. 안전진단 통과했다는 건 사실 이제부터 이제 지정을 해서 구역을 지정을 해서 네.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추진위원회가 이제 조합 설립이라는 걸 인가를 받아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이 되는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 통과는 사실상 완전 관문일 뿐이고 네네. 그 이후부터 진행이 좀 빠르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중에서도 특히 재건축에 있어서는 조합 설립 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 그러니까 저게 이제 되고 나서 살 때랑 되기 전에 매입했을 때랑 굉장히 네네. 좀 차이가 있게 돼서 네네. 재건축 이 절차에 따라서 또 그 가격들도 조금 차이가 나기도 그러니까 합니다. 부동산들이 주로 이 조합 설립 인가 나기 전 단계에 들어가야 차익을 많이 보고 조합은 지인 누린다고 이때 맞아요. 들어가야 된다. 네. 뭐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특히나 오늘 이제 우리 얘기를 나누고 있는 강남이나 네. 서초 같은 지역은 네네. 여전히 규제 지역이잖아요. 네네. 규제가 안 풀린 상태이기 네. 때문에 이 조합 설립 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음 장을 보시면 한번 네네네.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정비 사업에 관련된 이게 네. 규제 지역에 해당되는 규제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이후에 이제 그 물건들은 네네.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 조합 설립 인가 전 단계인 추진위원회 음. 정도 단계에 매입을 해야지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되지 그렇지 네네. 않으면 그냥 조합원 지위가 안 되니까 현금 청산 당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저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예외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그러니까 토지 그 거래 허가 네네, 구역으로 허가구역. 지정된 지역들이 네네. 또 강남에 꽤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지역들은 또 여기에서 실제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를 허가를 받고 나서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조건이 주거 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제곱미터 초과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뭐 지정된 지역 모든 아파트는 다 내가 진짜로 여기서 살 겁니다. 허가를 받고 나서 계약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네. 잘 숙지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강남이나 뭐 서초나 용산구, 음, 송파구 여기가 지금 규제 지역인데 네. 이 지역들은 결론적으로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나기 전에 매입을 해야지 조합원이 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매입하기 전에는 토지 거래를 허가를 받고 나서 네네.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실제 거주까지. 그래서 네. 사실 실제 거주를 해야 되는 거면은 전세 보증금 끼고 뭐 소위 갭 투자 이런 거는 안 된다는 불가능하네요. 얘기잖아요. 네, 불가능한 거라서 음. 실제 거주하면서 이게 재건축 진행될 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아까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 예. 2년 이상 거주 의무 부과라고 돼 있는데 2년을 살아야지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2년 이상은 거주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갭 투자는 이제 차단이 됐네요. 그렇죠. 요 지역 그러면 뭐 별로 여기서 투기가 일어난다 이건 크게 우려할 상황 아니네. 네,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데 또 예외 사항들이 있어요. 네네. 밑에 예외 사항들이 네.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난 후라도 네. 조합원지 승계가 가능한 경우들이에요. 네. 어떤 이제 10년 이상 보유를 하시고 5년 이상 거주를 하신 1가구 1주택 네네. 물건들은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해요. 그래서 아, 그러면 네. 이분들 물건은 또 프리미엄이 더 붙어서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인기 단지들 뭐 네. 이제 재건축이 거의 진도가 나간 그런 지역들은 뭐 가격이 낮게 팔진 않겠죠, 저분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뭐 호술한 구멍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직접 오래 산 사람들은 그쵸, 그만큼 예. 자기 프리미엄을 누려라. 그런 부분보다도 정부 네. 의도는 이제 네네. 오래 살고 보유했으니까 음. 매매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거잖아요. 어쩌면 네. 개인의 자유 측면에서 그쵸, 예. 본인 물건 뭐 양도 차익 누리는데 그런 거 가지고 국가가 개입하지 않겠다. 네. 자유 경제에 맡기겠다. 뭐 이런 맞습니다. 내용이네요. 사실 조합 그 설립 인가 나고도 이게 네네네.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거래가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 되면 억울한 측면이 있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음. 요즘에 경공매 얘기 기사에 가끔 네, 나오거든요. 네, 네.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낙찰됐다. 네네네. 그 이유가 경공매로 나온 이런 물건들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난 후라도 또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고요. 토지 거래 허가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 그러면 이쪽에서 하나 뭐 경매 하나 뜨면 뭐 오히려 그 기존 경매하고는 비교 안 되게 낙찰가율이 높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일단 받고 나면 다른 프리미엄 맞습니다. 누리면 되니까. 네. 그리고 실거주나 보유기간 의무도 없고 네. 전세 보증금을 낀 이제 거래도 매입까지도 어. 가능한데 다만 이게 금융기관의 채무 불이행이나 아니면 국가 세금 미납으로 경공매일 그렇죠. 때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뭐 사적인 채무라던가 그렇죠. 아니면 뭐 대부업체 같은 데서 이제 진행한 경우에는 안 불가능하다는 되죠. 부분. 네. 일반적으로 1금융권 하면 경매로 넘어가고 국가 세금 체납했을 때는 경매 온비드 네. 넘어가서 거기서 네. 보통 하고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대표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 나고도 좀 거래해서 승계 조합원 지위 승계 누리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경매 진행 일부러 짜고 이제 대부업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네, 그 정도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장은 했고 오늘 압구정, 잠실, 뭐 여의도 등 많지만 저희는 이제 압구정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그 위원님이 여기 주의 사항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예외 조항이라든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네, 보시고 뭐 참고해서 이쪽에서 좀 강남에 좀 한번 살아보고 싶다든지 이런 분들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